이어서 두 번째 주제 발제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대학교 김석영 교수님께서 생활공간으로서의 한옥의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김석영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은 생활 공간으로서 한옥의 가능성에 대한 얘기인데, 그동안 뭐 이걸 어떤 연구 결과나 이런 것으로서보다는 그동안 제가 이제 요즘 한옥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 설문조사 이런 걸로 드러나서 나타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한옥에 이제 살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들이 많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또 그와 함께 요즘에 많은 현대 한옥이라는 이야기도 많은 한옥이라는 이름 속에서 많은 책들이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던 것을 생활 공간으로서 한옥의 가능성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얘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릴 건 크게 세 가지 부분입니다. 한옥이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옥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한옥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어떻게 정의 내려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현대 한옥의 변화 영향과 가능성. 말이 조금 어려울 단어는 쉬운 단어인데, 그러니까 현대 한옥이 과거의 한옥을 바탕으로 했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의미가 됐던 어떤 형식으로 변형들이 나타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변형에 따른 생활 공간으로서의 가능성, 또는 앞으로 한옥이라고 하는 문화로서의 가능성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떤 건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옥의 가능성을 확장시키기 위한 어떤 방향 또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오늘 얘기를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자, 한옥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한옥이라는 말을 굉장히 흔하게 쓰고 있습니다. 아주 흔하게 쓰고 있는데, 한옥이라는 말은 처음에 형성된 것은 양옥에 대한 상대적인 의미로 시작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헌에서 나타나고 있지만은, 그래서 현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한옥이라는 말을 전문가들도 그렇고 특히 일반인들이 한옥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이 자료는 아우리에서 2008년도에 굉장히 의미 있는 조사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좀 참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그 내용을 봤을 때 전통적인 국법과 형태를 지닌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 특히 일반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이것을 다시 뒤집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런 중에서 일반인들의 의식을 보면은 우리에게 익숙한 조선시대, 그것도 조선시대 후기의 어떤 주거로서의 건축 또는 어떤 건축을 한옥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한옥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그런 한옥을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한옥에 살기를 희망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밑에 나오지만은 아우리에서의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한옥 앞으로의 주거에 대해서 한옥 선호도가 약 41.9% 상당히 높은 비율이거든요. 반면에 이제 아파트 선호도는 29.3%, 여기 적지는 않지만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단독주택, 그러니까 한옥이 아닌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도는 20%가 약간 넘는 추세를 보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도의 조사 결과인데, 한옥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굉장히 보수적인 이런 정의를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한옥에 살기를 또 희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한옥을 보수적인 의미로 정의를 했을 때 과연 그런 집에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이제 피터 가트룸 선생님은 이제 상당히 그 한옥에 대한 어떤 좋은 의미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집을 지킨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한옥을 이제 만들어 나간다는 개념을 봤을 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한옥에 대한 우리 스스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 어떤 인식과 우리가 요구하는 한옥 사이에는 상당히 큰 모순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의 속에서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죠. 오늘날 우리 아파트나 아니면 새롭게 지어지는 단독주택은 많은 사람들이 한옥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아파트도 보면 몇 가지 측면에서 과거 한옥이 갖고 있었던 또 다른 나라의 주거문화하고 구분되는 어떤 특성들을 분명히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좌식의 바닥 구조를 갖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아파트에서도 최근에 같은 평수에서 예를 들어서 3베이였던 것이 4베이로 늘어나면서 호집화 경영이 뭐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도입이 되고 있다든가 하는 이런 측면들을 분명히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아파트가 변화하는 모습에서 어떤 인테리어나 어떤 형태적 요소가 아니라 그런 변화하는 이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집을 아파트로 볼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한옥에 대한 이런 보수적인 정의와 인식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현대 한옥에 대한 정의와 요구사에 상당히 모순이 존재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한옥을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주검으로서,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미래의 대안으로서의 한옥에 대한 얘기니까 그 한옥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정의가 좀 필요하고, 그에 따른 한옥의 창출을 위한 노력, 창조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옥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한데 저는 몇 가지 그 전제를 좀 주어봤습니다. 우선 한옥이라고 하는 게 이 땅에 뭐 선사시대 음집도 한옥이라고 포함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물론 의문이겠지만, 어쨌든 이 땅에 집이 지어지기 시작한 것은 뭐 일반 학자들이 얘기하기는 7,000년 역사를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5,000년부터 뭐 구석기 시대인들은 뭐 제외하고요. 근데 지금까지 그 집들은 멈춰 있었던 집들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는 겁니다. 한 형태, 한 국법으로 고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밑에 사진으로 보여드렸지만 온돌과 바닥 구조만 보더라도 이런 하루의 단계에서 쪽구들, 일자형 쪽구들이 단계에서 기역자형 쪽구들, 외줄고래에서 두줄고래, 세줄고래로, 이거는 이제 고려말 조선 초에 이제 회암사지의 집터인데 바닥 전체 전면 온도를 깔았습니다. 전면 온도를 깔았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신발을 신고 들어갈 수 있는 저런 구조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바닥 전체 깔지만 일부에는 깔지 않고 신발을 신고 문 안에 들어가서 오늘날 현관, 아파트 현관에 들어가듯이 거기에 신발을 벗어놓고 그러고서 실내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의 단계에서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자식 구조의 마루와 결합된 자식 구조의 바닥 구조가 완성이 되는 이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또 온돌과 바닥 구조뿐만 아니라 구조와 형태 그리고 기본 모듈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영조척도 건물을 질 때 사용한 척도의 문제도 삼국시대에 사용했던 고려척, 남북국시대에 사용했던 당척, 그리고 조선시대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때 역대 임금들이 도량령을 정비해 나가면서 변화된 척도,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변화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삼국시대 고려척은 역대로 가장 한자의 길이가 길었죠. 35cm, 36cm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정확한 길이는 알 수 없습니다만 35cm 이상 되는 상당히 긴 한자의 개념을 갖고 있었고, 당척은 29.8cm 정도 되는 척도, 그리고 고려에서 조선시대까지는 31cm 내외인데 31cm보다 약간 안 되는 치수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고요. 오늘날 우리가 쓰는 한자의 척도는 약 30.303cm인데 그 한자의 길이는 일본이 우리 내정간섭을 시작하면서 도량령을 정비하게 되면서 일본의 척도가 같아진 그런 결과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척도도 쓸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이상한 법률이 만들어져가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영조척이 변화한다는 얘기는 집의 크기 개념이 변화한다는 얘기입니다. 한자의 기본 단위가 컸을 때의 집의 규모와 분위기, 그리고 작았을 때의 집의 규모나 분위기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 90년대 우리나라에 있었던 모듈 연구는 과연 어땠을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모듈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체를 기준으로 해야 되고, 인체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어떤 모듈이 건축에 사용되는 건 바로 사람을 위한, 또 어떻게 보면 한옥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중요한 자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집들이 이렇게 쭉 계속해서 변화해 왔어요. 뭐 선사시대 집들, 청동시대, 고구려 때의 공대전적인 건물, 아주 화려한 시기를 겪었던 고려시대의 사찰인지 뭐 궁궐인지 모르겠습니다. 불화에 나타나는 집, 그리고 고려말 조선초, 고려 말의 분위기를 많이 간직하고 있는 아산의 맹시인단, 그리고 조선 말기의 사대부가, 그리고 맨 위에 제가 인사동과 그 일대의 모습들, 도시 속 주거문화, 서민의 주거문화로서의 이런 집들,
그래서 이 집들을 보면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이 오랜 세월 동안에 만들어진 집은. 그래서 결국은 시대에 따른 사회상과 이상, 기술력 등이 반영되어서 시대에 따라 이렇게 다른 다양한 건축이 이 땅에 존재해 왔었다는 것을 어떤 한옥의 정의를 내는데 전제로서 삼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지만이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갈 한옥이라고 하는 개념, 또 다양성을 풍부하게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옥을 이 땅과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순화된 집으로서의 한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집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변화하면서 내려왔지만 그 속에는 분명히 어느 정도 변하지 않는, 변화의 폭이 적은 어떤 줄거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 그 줄거리는 바로 이 땅,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순화돼 온 집이라고 하는 개념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 정서, 사회와 생활상, 관습,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그것들이 반영된 친숙한 집, 그리고 오랜 동안 이 땅에 지어지면서 이 땅의 자연환경에 조화를 이루고 순화된 이런 친환경 특성을 갖춘 집이 바로 한옥 속, 그렇게 몇천 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 집 속에 담겨져 있는 큰 내용의 줄거리이고, 그것이 오늘날 담아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한옥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싶냐 하면은, 이 땅과 그 속에 사는 우리에게 순화된 집, 여기에 오늘날이라는 시대만 넣으면은 바로 21세기의 우리 한옥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정의를 할 때 이 땅에 있었던 과거의 모든 한옥을 존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순화된 21세기에 한옥을 청소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철학적 바탕이 제공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바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의미로 정의를 한다면은, 오늘날의 21세기 한옥은 정말 다양한 불법, 형태, 꼭 조선시대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시대 집의 형태나 이런 것만 꼭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불법과 형태로 창조될 수 있는 궁극적 의미, 한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논의를 하는 거, 이건 궁극적 의미의 한옥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이상으로서 오늘 주제나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한옥이라는 개념, 또 일반적인 인식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 생각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거는 공전 의미의 한옥이라는 개념은 좀 더 미래의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은 그 의미를 좁혀서 현실적으로 우리 한옥에 대한 인식,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고 일반적인 의미의 한옥은 전통적 불법적 형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그런 점을 생각을 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교적 보수적으로 지금 현재 정의를 내리고 있는 그런 현대 한옥을 대상으로 해서 얘기를 전개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한옥이 갖고 있는 생각, 그리고 오늘 주제를 말씀드렸고, 그동안 이제 한옥은 여러 가지 존재 양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변화 유형과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옥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활 공간으로서 한옥의 가능성이라든지 주거 공간으로서의 한옥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 우리가 과거에 조사를 하고 나면 그것을 잠깐 써먹고는 그 다음에는 활용을 하지 않는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사 결과도 2008년도에 된 건데 최근에 또 조사 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2008년도 아울의 조사 연구한 결과를 보면은 잠재 수요 수층이 상당히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옥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옥에 대한 주거 형식에 대한 일반적인 선호도에서 한옥은 선호도가 41.9%, 그리고 아파트 29.3%, 그리고 한옥을 제한 단독주택이 25% 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은데, 그것이 바로 이제 한옥이 갖고 있는 잠재 수요층이 한옥에 대한 잠재 수요층이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여기서 파악할 수 있고, 결국 이런 내용에서 보면은 우선 주거 문화로서 대규모 공동주택 시설의 아파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실증 또는 염증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 가지 확인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 한옥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 두 개를 합치면 60%가 훨씬 상회하는 거의 70% 육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도시생활 또는 아주 밀집된 이런 공간에서의 어떤 마당이 없는 이런 삭막한 공간보다는 다 개인의 정원을 갖고 있거나 좀 더 한적한 곳에서 생활을 좀 더 선호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잠재 수요층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한옥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고, 여기서 이제 문제는 그럼 그 가능성을 잠재 수요층에서 볼 수 있다면 잠재 수요층은 어떤지 끌어내는 것도 중요하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점에서 잠재적 한옥 수요층에 대한 좀 더 면밀한 또 지속적인 조사 분석이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대개 보면은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R&D 사업이나 대부분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생산자 위주로, 저는 우리나라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생산, 건설이라고 하는 것으로 먹고 사는 거는 이제 좀 어려워지는 이런 세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제 건축은 건설이라는 측면도 중요하겠지만은 문화라는 측면이 부각이 되었을 때 뭐 사용이 많은 여러 역사문화유산 간직한 이런 국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나갈 바가 아닌가. 한옥이라는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생산자보다는 수요자의 입장에 맞춘 그런 한옥의 생산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지금까지는 건설이라는 측면, 생산자의 생산의 측면, 그래서 단가를 무조건 낮춰주면 사람들을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접근했다라고 한다면은 한옥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잠재적 계층들의 정말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 다양화된 한옥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될 때 한옥에 대한 수요층도 더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현대 한옥의 다양한 존재 양상에 대해서는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앞에서 얘기한 바 있는데, 저는 한 사람 전봉희 교수님이 쓴 글 속에서 한번 잠깐 따봤습니다. 대략 전봉희 교수님은 6가지 형식으로 한옥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화재 한옥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 문화재로서 이제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여기서 이제 현대의 전통 한옥, 그리고 건축가에 의한 현대 한옥, 그래서 건축가에 의한 현대 한옥하고 현대의 전통 한옥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건 조금 부분의 의미의 뜻은 알겠지만 좀 애매한 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두 가지를 구분한 뜻은 알겠지만 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온당할까 하는 생각 한편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로 오늘 제가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옥의 조형적 요소를 차용한 건축물은 일부에 이제 도용한 것, 그리고 현대 건축물 내에 한실, 온실, 난방받을 가진 모든 집, 이건 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인 것 같고, 제가 아까 한옥을 이상적으로 정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 친화적 건축도 좀 더 한옥에서 멀어진 포괄적인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현대의 전통 한옥이라고 하는 부분, 건축가에 의한 현대 한옥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포함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통 한옥을 바탕으로,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전통 한옥을 현대 한옥의 한옥을 바탕으로 한 현대 한옥의 변화 유형을 좀 구분하고 그 사례를 좀 들어가면서 그 장단점을, 가능성과 단점, 또 그 추구해야 될 방향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뭐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은 거기에 들어간 그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제가 그동안 작업했던 사진들, 건물들을 위주로 넣습니다. 다른 자료들을 사용해서 넣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유형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료로서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통 한옥을 바탕으로 한 현대 한옥의 변화 유형을 보면 대략 전 나름대로 5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통 국법과 형태를 최대한 유지시킨, 그래서 거의 외관상으로 봤을 때, 또 내부 공간에 들어가서 봤을 때 일부 실을 제외하고는 전통 한옥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느낄 수 있는 집. 그 다음에 그 속에서 평면 구성의 변화를 좀 준 집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전통 국법 또는 재료의 조합을 달리하면서 여러 가지 형식으로 변형시킨 집.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국법과 재료 시공법들을 현대화시킨 집. 그리고 여기에 한 발자국 더 나가면 현대 건축을 한옥과 접목시킨 집.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유형을 구분했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면은 2가지 또는 3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형 부분들을 보면, 이런 유형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은 전통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유형으로서 한옥 수요자의 한옥에 대한 인식과 생활상의 변화, 편의성, 경제성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요자의 요구들을 반영한 집으로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되게 보면은
이런 집이 좀 더 성공적인 것 같아요. 생산자의 입장에서 공급된 집보다는. 그래서 그런 변화상이 아닌가 싶고, 결국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한옥이 현대인들의 다양한 생활성의 요구라든지 이런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생활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그러시니까. 전통 국법과 형태를 유지하는 건 전통하는 국법과 형태 그대로 유지하는 집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인의 생활과 편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러한 내부에 설비적인 거나 미생실들이 들어간 이런 집들을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주관 등이 줄 수 있는 변화를 준 이런 집들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사례를 보여드리면은 강화도에 그 학사대라고 하는 집인데,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한옥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근데 내부에는 어떤 이런 시설들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부엌이라든지 욕실 같은 이런 실들이 실내로 들어간다든지, 또 이 집 같은 경우는 주관 질서의 변화를 줬습니다. 과거의 집, 특히 18세기 말 19세기 초반의 집들을 보면 사정적으로 보면은 한 칸의 길이가 8자 내외의 것이 일반적인데, 이 집은 현대인의 생활 신체 크기나 생활 방식의 차이점들을 반영해서 9자나 10자로 늘린다든지 이런 변화를 준 그런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용인에 현재 짓고 있는 30평짜리 아주 전통적인 이런 주거 형식입니다. 물론 여기도 현대적인 설비, 실이, 부엌과 욕실이 딸려 들어간 이런 집입니다. 근데 이런 집들은 전통 한옥의 국법과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생활성의 편리를 도모했다는 점, 그리고 형태적 친밀성과 친환경 특성을 그대로 한옥의 특성을 가급적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원하는 한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너무 건축비가 비싸다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가장 큰 단점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 유지도 이러한 유형의 집도 우리가 한옥의 법 속에서 또 어떤 대상 속에서 아주 중요하게 취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 그룹 한옥의 어떤 규범으로서의 계속적인 존재 가치가 있다는 점, 한옥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어떤 모델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점, 전통 국법의 유지를 위한 장인의 양성, 어떤 기법 유지를 위한 이런 측면에서 그분들에게 어떤 일처리를 창조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점에서도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이죠. 그 다음에 평면 구성의 변화를 준 한옥은 전통적인 국법과 형태를 유지하되 한옥을 변형한 다양한 평면형을 도입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전라도나 이쪽 지역에서 지어지고 있는 집들에서 상당수 볼 수 있는데, 아파트 또는 현대 단독주택의 평면을 도입한 그런 경우를 볼 수 있겠고, 현관을 실내화한다든지. 근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보안과 편리성, 에너지 절감 등을 이유로 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집들이 나타나는 것을 봤을 때 거주자의 요구에 따라 한옥을 다양한 평면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그 집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예를 들면은 이건 제가 이제 설계한 집이지만은 제가 강원도 상간형에 한 표준 한옥 설계하는 거 만들어 본 것입니다. 만들어 봤는데 어떻게 만들다 보니까 평면이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 겹집의 평면과 상당히 닮아있다라고, 저도 모르게 닮아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집을 생각할 때 그 자연 환경 조건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집을 고민을 하고 설계를 하면은 결국 그 지역의 특성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평면에 변화를 준 주택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장점으로서는 거주의 요구에 따라서 다양한 평면의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생활 공간으로서 한옥이 구하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 그리고 평면 개발을 통해 재료와 인건비 등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 근데 여기서 문제는 한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편의성과 보안, 에너지 절약, 공사비 절감 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한옥이 갖고 있는 장점, 어떻게 보면 한옥에서 추구해야 될 점, 이것들을 친환경적인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훼손시키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헛집의 성향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강한, 물론 지역적으로 차이는 있지만요. 그래서 한옥과는 다른 외관과 양동의 깊이가 깊어지는, 또는 단독주택의 평면을 도입하든지 아파트의 평면이 도입돼서 생활성의 편의를 도모했지만 외관과 비례, 이런 공간 구성 모든 부분에 있어 자연 친화적인 어떤 통풍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에서 한옥이 갖고 있는 성격을 잃어가고 있는 것. 그래서 외관만 한옥인, 무늬만 한옥인, 이런 집이 되는, 이런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집에서 문제는 한옥의 평면 특성과 지역의 지형 그리고 교육 특성에 따라 자연환경 조절 체계 등을 갖춘 한옥의 특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전제로 한 양질이 전제로 할 때 양질이 한옥 건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체분화로서의 한옥의 특성과 요즘 단독주택으로서 실분화의 특성 뭐 이런 자연의 특성을 보여주는 그림들입니다. 또 다음 유형으로는 전통국법 재료나 재료를 조합을 달리하면서 변형시킨 예입니다. 그래서 전통 우리가 목조 가구식 구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한옥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와집만 생각하는데 초가집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사실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재료, 국법들이 존재하는데 그것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새롭게 조합한 이런 방식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뭐 제가 설계가 과연 성공적인 집은 아니었지만은 이런 다양한 시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런 어떤 국법과 재료의 조합을 달리면서 변형시킨 한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 있었던 집들이 상당히 다양한 유형들의 집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고구려 고분별까지 볼 수 있는 귀필집 구조 같은 구조, 기저귀 구조가 실제 목조 구조로도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유형들을 우리가 폭넓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옥의 저변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항상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유형이 좀 더 공정을 나가는 의미가 있다는 거고, 국법과 재료, 시공법들을 현대화시킨 한옥, 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한옥 R&D, 국가 정책에서 하는 한옥 R&D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많은 부분들이 뭐 시공성, 시공질, 구조효과적 성능, 연락적인 성능, 특히 단열성, 기능성, 또 재료 성능, 공정관리 이런 것들의 효율성에 많이 맞춰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런 것도 다 좋은 문제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생산자 입장으로서의 문제라는 얘기죠. 수요자 입장으로 간다면 한옥에 왜 살고 싶어 하는가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옥에 지닌 환경적인 특성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다. 참고로 아우레스 조사 결과를 보면 한옥 선호 이유가 자연과의 접근성, 건강의 이유로 심리적 안정감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현대건축을 접목시키는 한옥도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글로 좀 대체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시도했던 뭐 수평적 조합의 한 도시 속에서의 수평적 조합의 한 예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한옥의 가능성을 확장시키기 위한 방향으로서는 우선 한옥 수요층의 확대를,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요층이 있고 다양한 변화형들이 나타나고 그에 따른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 봐서는 가능성은 있는데 앞으로 그 가능성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한옥의 수요층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한옥 관련 정책과 한옥 개발이 돼야 된다는 점. 일반인들이 또 한옥에 대한 인식 조사와 개선을 필요로 한다는 거. 아까 피터 가톨르무 선생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한옥에 대해서 상당히 왜곡된 인식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열성, 기밀성의 문제만 따지더라도, 특히 기밀성 문제만 따지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한옥은 춥다라는 그런 인식 속에 살고 있고 인식을 갖고 있고 국가 한옥 R&D라는 이런 정책 방향 어떤 연구 개발의 방향에서도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제대로 지은 한옥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 모델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집에서는 기밀성은 충분히 유지가 되고 그 기법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일반인들이 한옥에 대한 인식, 그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옥거주 희망자들이 한옥을 왜 선호하는가 하는 이유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한옥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 분석과 그에 따른 한옥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아우리 조사 결과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오늘날은 2012년도는 어떻게 됐는가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그에 따른 한옥을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주 희망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하려면 결국은 이런 얘기로 집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연재료의 사용, 자연과 조화를 이룬 형태, 자연환경 조절 체계, 인체 척도의 적용 이런 것들이 결국 사람들이 한옥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바고 그런 것들이 현대 한옥의 지향해야 될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비희망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의외로 입주 고비용이 아마 공사비하고 연관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응답이 좀 비현실적인지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도 한편은 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선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볼 때 문제점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앞서 구분한 바에는 한옥의 변화 유형 모두 이런 문제 해결 여기서 나타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에서 비롯된 다양한 변화 행들이다라고 하는 점. 그 가능성이 그것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옥에 또 한 가지 한옥에 대한 일반인들이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오해의 여지라든지 잘못된 왜곡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은 뭐 시간이 나름대로 짧게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오래된 관계로 마지막 결론 부분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어주시는 걸로 이렇게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옥의 미래 건축으로서의 한옥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확장해서부터 수요자에게 맞는 한옥이 필요하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발제의 마지막 순서인데요. 국가 도시건축의 조정훈 보소장님께서 한옥의 새로운 형상